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철저히 진실을 찾아내서 사실을 검증해서 끈질기게 국정감사까지 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끈질기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또 특별조사선 차원에서 검증하고 조사해 갈 것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폐기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통일부 발표로 이미 목선은 선장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국방부 정보의 책임자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목선에 붙어 있는 엔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료의 사용량, 엔진의 능력 이런 부분이 표류했느냐, 정상 운전에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폐기 부분을 따지니까 그걸 폐기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 통일부가 폐기했다고 발표를 했고 군은 이함대 사령부에서 보관하고 있다는데 절대 폐기하지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선, 어선 이런 거 다 맞지 않습니까? 북한 선박이라고. 예, 북한 선박으로 앞으로 동력선입니다. 엔진을 달았기 때문에 이 목선이라면 바람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이런 배처럼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력을 이용한 북한 선박이다. 동력을 이용한 북한 선박이다. 이렇게 선박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 4명 중에 네. 2명은 민간이고 나머지 2명은 뭡니까? 4명의 신상에 대해서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참 자비롭게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보호한다, 배려한다 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때까지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2명은 대개 이제 이 심사를 합심인 줄 아는데 합심은 경찰청, 국방부, 또 국정원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조사를 합니다. 기획입국 경우에는 국정원이 간사가 돼서 하는데 2시간밖에 조사를 안 했다고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안정시켜가지고 충분히 6일간을 배를 항해해서 작은 배를 타고 넘어온 사람이 사투를 벌여서 넘어온 사람들을 2시간 조사에 올려보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안 맞고 저는 솔직히 밥은 먹여서 보냈는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2시간 조사에서 2분의 의사를 확인하고 보냈고 또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2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신문하지 않았다는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사진과 그 합심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테니까 증거를 우리가 확보하기 전에는 좀 신중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저 2명을 조기에 송환한 결정은 통일부가 했고 이 결정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제대로 신문을 우리 통상의 관리에 따라 신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김만철 일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도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저한테 처음에 청진이나 보고 했는데 청진이의 구의 경성입니다. 경성에 출발했는데 6일간을 배를 타고 왔습니다. 작은 배를. 죽을 고생을 해가 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신문에 들어갔는데 그 생각이 제가 여러 차례 생각하지만 4사람이 죽을 각오로 내려올 때는 의기투합했을 텐데 우리 신문하는 과정에서 우선 2사람이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돌려보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졸속 신문이었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김성찬입니다. 먼저 군 후배들을 잘못 교육시켜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안보 해체까지 오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이틀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이거 참 창피해서 이거 제가 어디 사표를 쓸 수 있으면 사표를 쓰고 싶다 하는 정도로 참 부끄럽고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정말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일들은 아마 언론 발표하셔가지고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 백성조 간사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중원부원 생략하고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국방부 국정원 주연, 청와대 국정원 주연, 국방부 조연, 안보예체 국민 기만, 북한 선박 은폐 조작 사건입니다. 이거 도대체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건지 도대체 우리 사회 아마 분위기가 이렇게 된 모습이 이걸로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같아 하면서 정말 개탄스럽기 거지없습니다. 군인이었으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중에 좀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성조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크게 이게 은폐 조작 축소 사건, 그다음 경계에 커다란 구멍이 난 사건. 제일 문제가 이 합참에서 국민들께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표류되었다. 표류된 적 없잖아요. 물러준 거 있지만. 그 다음 위장조업하였다. 아까 우리 백성주 간사님은 위장조업하였다. 위장조업한 게 아니고 조업했습니다. 조업하다가 눈치 보다가 이제 내려본 거예요. 위장조업이 아닌 거라. 그럼 뭐냐면 이 배들이 그것 회피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조그마한 선박이 10일 동안 항해하려면 기름을 엄청나게 적재야 됩니다. 한꺼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잡아서 얼어 운반선에 주고 기름을 받아서 내려왔다라고 할 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 발견되었다 아니가 신고된 거고 파도가 1.5m 타는데 그게 아니고 0.2m, 0.3m고 쉽게 말하면 잔잔한 바다였다.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 경계작전은 엄청난 문제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림 나와 있나 해도 크게 대략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제 추적해서 이제 합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량을 하여 지금 NLL 그 인근에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이 지금 150척, 200척 엄청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울릉도 근처에 내려와서 삼척 쪽으로 들어왔는데 삼척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해안 경계 부대들이 12마일 저 빨간 거 해놨잖아요. 저 안에 들어오면 우리 어선도 식별합니다. 조그마한 어망 부위도 식별합니다. 식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m 배가 하루 밤새 그냥 거기 있었다는 걸 식별 안 했다.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 어선인지 알고 식별 안 했다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어선이라도 식별합니다. 왜? 혹시 고장 났을까? 거기 아이들이 선원들이 어떤 뭐 신체 문제는 없을까? 라고 하여 우리 어선이라도 반드시 육군 연안정이 가서 저기 12마일 들어오는 이제 식별은 이제 육군 연안부대 책임이고 12마일 바깥에서는 이제 해군 이제 P3하고 책임인데 들어올 때 근로지 못했고 들어와서도 근로지 못한 부분인데 동해, 강릉, 삼척이 핵심 군사 각급 보안 시설이 집결되어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침투하는 코스가 지금 저 코스예요. 통상적으로 우회 침투가. 그래서 이번에 저기 북한의 침투 전술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으냐? 원래 이제 외에서 들어왔을 때 침투하는 목표 지역을 보기 위해서는 일몰 전에 해안선 가까이 들어와서 육안으로 어딘가를 확인하고 조금 들어와서 어두워질 때까지 가만히 숨어서 앉아 있다가 야간에 수영자나
또 접선자 침투해서 새벽 줄 6시에 퇴출합니다. 그걸 그대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 거기 온 그 친구 한 명은 몇 번 온 친구라고 저는 몇 번 여기에 삼척이나 강릉동에 왔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와서 핸드폰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정도지, 통상적으로 기술하면 저리 안 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저 지역에 사령관을 했는데, 제가 있을 때 삼척의 기술 선박을 제가 발견 납포해가지고 뭐 표창도 먹고 했는데, 보통 기술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는 누구나 보면 손 흔듭니다. 나다라고, 나 좀 봐주라고. 우리 어선한테도 그러고, 피스에 지나가도 그러고, 해경이 지나가도 그러고, 그래 빨리 본인들이 뭔가 우리한테 이렇게 인도되니까, 기순하고 싶은 사람은. 기순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기순하고 싶은 사람이 저까지 삼척항까지 들어와요? 가까이 있는 울릉도 들어가면 되는 거지. 울릉도에 있는 덩대가 26마일 바깥에서 울릉도 덩대 보입니다. 울릉도 가고 싶으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996년에도 6호급 잠수정이 들어온 적이 있고, 1998년에도 상호급 잠수함이 들어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또 1999년에도 동해안 앞에서 잠수 수영자가 들어와서 죽은 걸 저희들이 발견한 적도 있고. 저 지역은 북한 공작 요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온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도 합니다. 담력 시험합니다. 너 한번 갔다 와라. 갔다가 안 들키고 오면 너 쓸만하네 라고 또 합니다. 그런 훈련도 해요. 그리고 저 지역은 사실은 거기 23사단 1함대 또 18개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물오리가 하나가 나타나도 밤새 저희들이 그거 확인하려고 밤새 작전하는 곳입니다. 물오리가 들락달락해도 그 정도로 아주 긴밀한 작전을 하는 곳인데, 그 2마일 3마일 앞에서 10m 배가 있었는데도 안 봤다는 것은 뭐냐? 우리 장병들한테 지금 주죽이 없으니까 쳐다볼 일이 없다고 지금 머릿속에 지금 작년 9월 19일부터 하나씩 지금 예리에 박히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아니, 올 필요 없는데 뭐 하려고 그거 보냐? 라는 생각이 지금 하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3년 더 지나면 경계 안 씁니다, 이제.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축소 호의 보고가 많고, 아까 저 백성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아 전술제도에서는 정보망이라 해가지고 그게 실시간으로 청와대까지 다 갑니다. 중간에 누가 이렇게 그걸 뭐 고치고 뭐 이거 안 됩니다, 지금은. 누가 최종적으로 그걸 이렇게 적당히 고치느냐, 고친다기보다 정리하느냐, 합참이라든지 정무적 기능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공교롭게도 16일까지 또 VIP가 바깥에 계셨잖아요. 그 기간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톤다운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국정원 주연이고, 그럼 이제 우리 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 합심, 이게 진짜 엄청 지금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단순 기술이냐, 위장된 기술이냐, 테스트용 기술이냐 하는 부분인데, 기술하려면 저렇게 우회를 할 필요가 없다. 기술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면 손 흔들어서 빨리 자기를 다 던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안 경계 실태 점검이나 저 친구들의 담력 시험이나 군의 대비 태세 확인이다. 그래서 거기 있는 118 조기 경보전대라고 울릉도의 그 빨리 어리 워닝하는 부대에 대한 워닝 테스트를 그 주변에서 이틀 동안 했다고 저는 봐요. 아, 있어도 아무도 나를 발견 못하는구나, 엉성하구나 하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척인 각 보안부대가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가장 경계 밀도가 높은 이곳에서 와서 하루 밤새 있어 봅니다. 있어 봐도 아무도
빨개 못하고 뭘 안 하네? 라는 걸 테스트 저는 하러 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합심에서 그 이제 민간인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왜 그러면 표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기순 이야기가 나오느냐? 저는 이제 추정입니다. 4명 다 북한에 보내려고 시도를 했을 거다. 표류니까 얻었지 않게 넘어왔으니까 다 가라. 라고 했는데 그게 한 2, 3일 동안 했는데 안 되니까 2명은 끝까지 남겠다니까 이제 그 뒤에 기순과 또 합참이 17일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게 된 것 같아. 그런데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국정조사 반드시 좀 관철해 주시고요. 우리 국방위에서 아까 특이던 현장 방문을 빨리 좀 하도록 좀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축소, 은폐 또는 그렇게 이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있다. 그냥 알아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를 열어서 안보실장하고 김유건 1차장하고 청와대 행정관 불러서 좀 하나하나 좀 해주시고 정보위에서는 좀 이것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심이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합심 일주일 할 것도 없습니다. 일주일 하고 부분을 뭔가 좀 정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선언 있지 않습니까? 4명 그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4명의 선장, 기관장 선언 있을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조그만 배 전부 다 선언이면 선언이고 어부면 어부지. 그래서 거기에 뭐 수상국 지도원이 탔든지 또는 뭐 공작 뭐 안내가 탔든지 또는 뭐 정보 보위 그냥 행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배를 하나 했는지 그래서 그 구성이 어민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깊게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GPS 아까 우리 김덕 의원님이 고장 났다고 그 이야기했다는데 GPS가 고장이 마지막까지는 안 났어요. 왜냐하면 울릉도 30마일에서 표류하다가 넘어왔다 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울릉도 30마일 너희들 어떻게 알았냐니까 GPS에 울릉도 30마일 찍혔다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쭉 이렇게 한참 동안 GPS가 되었다가 마지막에 고장난 거는 모르겠는데 GPS 고장났다는 것은 저는 좀 믿기가 힘들다. 그래서 GPS 그 플라팅 복원하면 쫙 항적 나오니까 항적 보면 어떤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 기순 배경은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좀 다시 한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환했을 때 그 결정 과정과 어떻게 가게 되는가 한번 좀 따지면 좋겠다. 합심조 지역 편성 반장은 강원도 국정원 지부장이잖아요. 지부장이 누구 지침 받아가지고 돌려주라고 하고 누가 안내를 해서 어떻게 가도록 했는지 하는 부분을 좀 따져보면 상급 부수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톤다운 또는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해서 좀 우리 그런 부분 조금 그 다음 통신기 있지 않습니까? 통신기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 중간에 그 친구들이 단순한 저는 어부가 아닌 거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좀 어로 지도선이나 현장 가까이 있는 이런 배들하고 이렇게 교신을 했지 않을까. 또는 우리 국내에 있는 누군가하고 통화는 했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도 약간. 왜냐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 아까 백성전 막 30분 동안 15분에 접안해서 50분에 발견될 때 30분 동안 그 부두 근처에서 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도 없고 기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수없이 그 기순자, 수없이는 아니지만 3번이나 기순자 그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확인하시면 은폐 조작 누군가의 어떤 그 지휘 라인 개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정리가 될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같이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진상을 바치는 최선을 다하였고 다시 한번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후배 교육 군 후배 교육 잘못시킨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노텐돌에서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사에 대한 규탄을 위한 구호제창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호제창까지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 전문가이신 박휘락 국민대 하시고 박휘락 교수님 하시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정종식 의원님도 하시고 최재원 의원님도 하는데 박규락 교수님 같은 맥락이니까요. 박규락 교수님 하고 하겠습니다. 네,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규락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거 좀, 예, 저는 사실은 오히려 여기 와서 더 배웠습니다. 어제 밤에 늦게 이제 그 군사 합의와의 관계에 관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좀 해봤는데 저 좀 리모컨 좀 갖주시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여기서 오히려 더 배웠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조금 뭐 제가 받은 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이제 군사 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되는 게 이제 저쪽에 완충구역 쪽이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80km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내부적인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본 거는 그 뭐 다 아시겠지만 군사 합의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저는 아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완충시에 내 전반적인 군사 활동이 계속 감소돼 있고 북한에는 경계심, 경각심이 이제 두 분 말씀하셨지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합의사항은 그 완충지대 내에서 포사격도 안 되고 해상 기동 훈련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해안포가 다닐 때는 포사격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군사 합의가 이번 현재 이 북한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그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조금 예,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 군사 합의하고 제가 이제 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뭐 판단 여기서 하시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오히려 저는 전반적인 국방 붕괴나 대북 경각심 그 약화, 군사력 감축 및 군기관 회의하고 관련 짓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현재 그런 진행되고 있는가. 저도 그런 사후 처리에 등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 한 장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나겠지만 그래도 조금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적을 2016년 국방부에서까지는 북한군과 그 북한 정권을 적으로 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문제 생기지 않나. 그다음에 군은 사실 정치적 중립을 하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정치가 지금 군에 계속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어떤 군의 이제 그 고위 인사를 할 때는 직무 능력보다는 계속 어떤 출신은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 간부들도 사실은 계속 이제 눈치를 보고 있고 병사들의 복지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래서 지금 병력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청소년 수련 캠프화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연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제가 어제 저희들이 그 6.25 전쟁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세미나에서 발표한 사항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김기호 교수가 한 건데요. 북한 입장에서 6.25하고 지금하고 어느 게 유리한가 했을 때 점수를 한번 제가 쉽게 냈습니다. 북한이 6.25 때 12점이라면 지금은 한 22점 정도로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진 이후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보시면 이제 뭐 자꾸 이제 우리는 이 그 국방비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기습 공격을 하면은 국방비가 이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방비가 군사력 전환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그 핵무기, 죄송합니다.
핵무기를 핵무기 위협하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위협해도 효과가 있다는 위협했을 때 한 1대 2.3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 주은식 장군이 남한의 입장에서 6.25 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6.25 때 우리의 대비 태세가 대략 이 총점이 한 27점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 대비 태세는 한 20점밖에 안 된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완벽 폭풍이 거의 안보에 오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파란 거 남은 거, 요거 파란 거 한미동맹만 이제 남아있지 않느냐 한 그겁니다. 그런데 한미동맹마저도 전작권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되는데 보시면 이 2014년에 합의한 이 세 가지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제 문제점을 좀 새롭게 넣었습니다. 우선 유엔 사령부, 주한 사령부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건 미군 대장이 합니다. 그럼 협조가 곤란하다. 그다음 미군은 작전 통제하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 같다는 것이고, 미 증원군의 자료를 우리한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군이 갖고 있는 별로 하이 디맨드, 굉장히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 전력에 대해서 우리 한국군 연합사령관 알 수가 없다. 교월이나 전투 경험도 위협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부사령관을 삼성장군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북한 핵이 해결될 때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진짜 이제 현재 상태로라면 북한이 야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해서 서울을 포위할 수가 있다. 여기에도 저는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제가 이제 지명을 받아서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보 현안 관련해서 세 분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동욱 의원님, 정종식 의원님, 안보 관련 원내대표님 말씀이 유기준 의원님 준비하신 게 있다니까 유기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원내대표께서 어제 이 대북 제재 특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북 제재 특위가 그동안 한 활동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님들 자리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자료를 갖다 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좀 어렵고, 특히 장소라든지 사용되는 단위가 금방 이렇게 눈에 와닿고 머리에 와닿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요약본을 한 장짜리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는 거 그것만 보시면 충분히 내용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침 설명하는 게 큰 주제가 있고 이 부록으로 뭔가 또 말씀드린 그런 느낌인데, 이 대북 제재 특위에서 그동안 조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 저는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물도 나올 수 있고, 이것이 내년 우리 선거에도 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그런 것, 또 그리고 북한산 석탄이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있다가 반입을 지금 실패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북한에 정제유를 보낸 것, 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작년부터 우리 특위에서는 이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밝힌 것은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선박이 아무 제재 없이 수십 번이나 국내 입항을 했고, 또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 또 열량 분석서가 위조된 것, 또 열량 분석을 엉터리로 했다는 이런 것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것을 부인하고 있다가 우리 특위에서 활동을 하니까 작년에 8월 10일입니다. 석탄이 들어왔다는 것을
시인을 했고 또 그때 발표할 때도 또 하나 틀린 것이 수수료주로 이 석탄을 반입했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랬더니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제가 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한 203만 불 정도를 우리 돈으로 24억 원을 송금한 것이 되어 있어서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수사를 못하고 있는 또 이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을 밝히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 미국에 의해서 억류돼서 지금 공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선박 위에 북한산 석탄이 실려서 인도네시아까지 갔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석탄하고 그 선박의 입항을 거절하니까 다른 곳으로 팔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와 있고 그 선박 말고 다른 선박에 그 석탄을 실다가 아직도 그 새로 실은 선박과 석탄은 방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선박은 와이즈 어니스트인데 와이즈 어니스트가 말 그대로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은 상태로 북한산 석탄을 속이고 들어왔다가 이게 만일에 미국에 의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매가 되면은 지난번 그 문제가 됐던 원비어 가족의 손해배상금에 충당될 가능성이 많고 또 앞으로 북한산 그 석탄을 실은 선박 아니면 또 이런 그 유엔 제재에서 위반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되는 그런 선박이 전 세계를 항해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제의 부분인데 정제의 부분은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것만 하면은 북한산 석탄 보통은 북한에서 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인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어쨌든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에 정제를 갖다 준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미국 국무장관 대행이 그 중국의 그 국방장관에게 사진첩을 줬는데 거기는 그 북한 선박의 정제율을 환적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좀 덜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 회사들이 관련돼 있다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1년에 50만 배럴로 그 제한되어 있는 북한의 석유 수입을 지금 이 실은 것만 해도 100여 차례고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사를 하라고 촉구를 했고 이 점에 관련해서 지난 화요일 우리 의원님들 김기선 의원님, 정점식 의원님, 정유섭 의원님, 윤한홍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정태욱 의원님, 곽대 의원님과 함께 중앙지검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를 해서 거기 관련돼 있다고 생각되는 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 또 관세청장을 상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마침 중앙검사장이 이번에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석열 검사장입니다만은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부각을 해서 횡령, 대북 제재의 구멍이 바로 우리나라에 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공조를 깨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이 점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도우, 정정직, 최규일, 이은재 의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머리 좀 식히시라고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상상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대상 발표가 비정상적이고 문재인 정부 자사고 주의기에 억지로 끼 맞추려는 의도로 다음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기준점이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60점, 어떤 70점. 이번에 발표한 전국교육청 80점으로서 굉장히 의도성이 보입니다. 형평성, 공정성이 무너졌다. 두 번째, 자사고 평가 목적의 문제는 대법원에서 지난번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자사고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한 내실 있는 학교 운영 유도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재지정 기준점을 상향 조정하고 교육청 재량에 따른 정성평가 기준을 높인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사고 평가 취지와 무관한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실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입니다. 대학 입시는 입시 예고제를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가 없도록 준비할 수 있지만 이번 자사고 평가는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교육정책 변화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국가 발전을 제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자사고를 고교 서열화 주범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사고가 일반고보다도 우수한 인재를 더욱 양성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인재를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더 많은 인재가 양성되도록 한 것이 국가의 교육 발전인데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실시한다면 굳이 비싼 학비를 가지고 자사고를 선택할 학부모나 학생은 없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제하는 정책에는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달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교육감이 교육청이 마음대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대응 방안은 원내 지휘부와 함께 상의해서 어떠한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안보 관련해서 발언 신청하신 분입니다. 김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 오후 4시에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참 답답하고 의아한 부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건의 이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김성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항적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순수한 귀순 의사를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북송 또는 뭐 귀순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진술 외에도 뭔가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19일 날 오후 4시에 국정원에서 들고 온 보고서를 보면서 좀 황당했던 게 이 항적에 대해서 보고서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 관계자가 저한테 그 자리에 이현재 간사님이나 우리 나경원 대표님도 계셨습니다. GPS를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GPS를 분석 중입니다라고 하면서 쭉 그 이제 보고서를 보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항적을 보면 맨 상단에 진술 및 GPS 데이터 반영 이래가지고 항적을 그려놓은 겁니다. 데이터가 GPS 데이터를 분석도 안 끝났는데 이 사람들 말만 믿고 이렇게 먼 바다로 이렇게 왔다는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배에 적재되어 있던 물품들입니다. 뭐 대화태 인근에서 뭐 오징어 잡이를 하다가 몇 톤을 잡아가지고 뭐 운반선에 옮기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울릉도까지 내려오고 뭐 이러는데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거물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업인이 아니기 때문인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먼 바다에서 오징어 잡으려고 그러면 제법 거물이 커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피를 보면 파르스름한 거물인데 우리 가끔 쓰는 투망 있지 않습니까? 부피가 투망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울릉도에서 하룻밤 잤다 뭐 적어도 이제 하면은 며칠간은 해상에서 떠 있었다는 거거든요. 해로를 따라서 운항도 하고 정박도 하고 뭐 자기들 말에 하면 그런데 그 배에는 음식을 해 먹었다는 이런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물 조그마한 거 한 털, 그 다음에 기름통 뭐 한 말 정도 되는 기름통 2통인가 하고 물품이 뭐 그 사람들 옷까지, 그러니까 입고 있던 옷까지 사진이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말이 그러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합신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술을 하는데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신원 확인도 문제인데 1.8톤 목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가끔 드라마 보면은 이 배가 어떤 형태냐면은 그 사공이 노를 젓는 그런 배 비슷합니다. 그냥 뭐 물품 보관함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칸막이 한두 개 이렇게 나지막하게 좌우현 그 정도 넓이에 그 정도 목선이더라고요. 거기에 선장, 기관장, 선원들, 신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배에 기관장이 과연 필요한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무언가에 쫓기면서 조작 은폐를 시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 모순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런데 정보원은 19일 오후 4시에 GPS 데이터 분석을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합참 쪽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GPS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GPS가 작동을 안 했다라는 또 이야기도 들려 나옵니다. 아까 우리 김성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도 4사람이 귀순 합의하에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NLL에서 연안에 가장 가까운 데서 붙어가지고 NLL 바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강원도 고성이나 뭐 이런 데서 자기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게 맞죠. 그런데 굳이 울릉도 이동 쪽을 저 먼바다를 1.8톤 배를 타고 우회를 해가지고 올 이유가 삼척까지 내려올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하여튼 저는 국정원에서 저희에게 보고한 그 사진 한 장, 한 페이지에 들어있는 어선과 그 적재 물품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이상하다. 도저히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아무런 방정이나 직접적인 증거 없이 그 사람들의 진술이라고 하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좀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위 감사실 이은재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시겠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의총이 있어서 아침 일찍 제가 관계기관으로부터 간단하게 다시 2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보고를 받고 받은 것은 이 합조팀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 선장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우리가 자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삼척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합조팀의 조사관이 유도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유도 신문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단순 표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조사관이 남측에 와서 큰 죄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전에는 북으로 가고 싶다고 송환 의사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와서 왜
우리 쪽으로 너 왜 번복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그 유도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4명이 이제 귀순 의사를 맨 처음에 밝혔는데 이 4명을 전부 다 같이 보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밖에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왜 2명을 그대로 보내느냐? 이 2명은 그 중앙합조에서 저기 하지도 않고 그 강원도 합조에서 그냥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는 뭐 몸매, 근육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 안에 아무것도 그럴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배에 간첩행위 장비가 아무것도